그날 밤 저는 폭설에 갇힌 펜션에서 여행 가이드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52세인 제가 42살 남자와 예상치 못한 하룻밤을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연 이 위험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 3박 4일 단체 여행 둘째 날이었어요. 12월 말이라 제주도도 꽤 추웠는데 오늘은 한라산 설경 구경 코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젯밤 펜션에서 충전기 꺼내면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이미 설경 구경을 시작했고 가이드인 정민 씨만 저와 함께 남았어요. 42살이라고 했던 그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며 정민 씨가 말했어요. 펜션까지 다녀와서 다른 코스로 합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안전상 본인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프로답더라고요. 차를 몰고 펜션으로 향하는 길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엔 단체를 이끌느라 바빴는데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니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운전 솜씨가 왠지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정민 씨가 제게 시선을 자주 주는 걸 느꼈어요. 평소 필라테스와 요가로 관리해온 몸매가 겨울 니트 안에서도 드러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탄탄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펜션에 도착해서 지갑을 찾는 동안 정민 씨는 차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찾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가루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눈이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자고 펜션 로비로 들어왔는데 눈이 점점 새져갔어요. 정민 씨가 날씨 앱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파와 함께 폭설이 예상보다 빨리 내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민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다른 여행객들이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폭설 때문에 원래 숙소로 갈 수 없어서 급히 다른 곳에 숙소를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민 씨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는 도로 적설로 길이 막혀서 당분간 이 펜션에 머물러야 하고 다른 분들은 안전한 곳에서 대기 숙소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내일 오후쯤 제설 작업이 끝나면 합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펜션 사장님도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다행히 빈 방이 있어서 하룻밤 더 머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정민 씨는 프로답게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폭설과 강풍이 점점 거세져서 저희는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52세인 저와 42살 가이드가 예상치 못한 동거를 하게 된 거죠. 눈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니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계속 날씨 상황을 체크하면서 다른 여행객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펜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소에는 여러 명이 함께 북적거렸는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둘이서 먹으니 새로웠습니다. 정민 씨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7년 전에 여행 가이드로 전직했다고 하더군요. 자연을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꾸준히 운동해온 것,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들 말이에요. 정민 씨가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젊은 여성들과는 다른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제 이야기들이 그에게는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10살 차이지만 오히려 더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폭설과 강풍 때문에 전력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촛불을 찾아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나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전기가 나가니까 난방도 안 되어서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가 담요를 가져와서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12월 말 제주도 밤이라 생각보다 추웠어요. 정민 씨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젖은 나무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손재주가 좋다고 하더니 정말 뭐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국 벽난로는 포기하고 담요를 더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말 추워서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체온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괜찮으시면 가까이 앉으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말 추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소파에서 담요를 함께 덮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지니까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가 제가 여전히 떨고 있는 걸 보더니 팔로 제 어깨를 자연스럽게 감싸주었어요. 더 따뜻하게 해드리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이런 스킨십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52세인 저와 42살 정민 씨, 추위 때문에 더욱 가까워진 상황이었어요. 담요를 함께 덮고 있으니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던 것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닿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업무적으로만 봤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자다운 턱선과 진한 눈썹이 매력적이었어요. 정민 씨가 제 머리카락에 눈송이가 붙어 있다며 조심스럽게 떼어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손가락이 제 볼을 스쳤는데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바짝 붙게 되었어요. 그의 가슴팍에 기대니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서로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정민 씨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가 괜찮다고 말하면서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어요.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다른 종류의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저를 바라보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50대가 맞냐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장난스럽게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서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친구라고 해도 믿겠다며 웃으면서 말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나이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자다운 냄새였는데 왠지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향기에 취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제 손이 차갑다며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과 제 부드러운 손이 맞닿은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꺼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제 손이 그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하게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민 씨도 당황한 듯 몸을 움직였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정민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 볼을 감싸며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민 씨의 손이 제 뺨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52세인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추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의 손길이 단순히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볼을 어루만지는 그 부드러운 터치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떨고 계시다고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정민 씨가 담요를 더 끌어올려 저를 감쌌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얼굴이 제 얼굴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2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남자다운 체취와 따뜻한 호흡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객을 대하는 가이드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가슴팍에 기댄 제가 그 진동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민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는 귀 뒤로 넘겨주면서 목덜미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안 돼요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까? 진짜 감정일까? 이 나이의 젊은 남자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아들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52년 살면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을 느낀 적이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슴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자. 내 마음에 솔직하자.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을 버렸습니다. 제 몸은 정반대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정민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천천히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마치 떨림을 진정시켜 주려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이에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터치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더 이상 성민이 어머니도 과부도 아닌 그냥 한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마치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52세인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마에 받은 부드러운 입맞춤 이후 정민 씨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 볼에 그리고 목덜미에 천천히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느껴보지 못했던 전율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면서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순간마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정민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정말 아름답다고 이런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 진심 어린 말에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담요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의 체온과 제 체온이 하나가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촛불이 점점 작아져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꿈처럼 달콤하고 황홀했어요. 정민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제 작은 신음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깥의 눈보라 소리조차 우리만의 세계를 더욱 밀폐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누워 있었어요. 그의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감정이 완전히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정민 씨가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2세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촛불이 완전히 꺼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의 품에서 가장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햇살이 들어온 방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전기도 다시 들어와 있었고 난방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52세인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만남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겨진 담요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지난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어요. 어둠 속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정민 씨의 거친 숨소리, 제 몸을 감싸던 그의 따뜻한 체온, 그리고 3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옆자리를 보니 정민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담요는 완전히 구겨져 있었고 제 몸 곳곳에는 지난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줍으면서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를 하면서도
지난밤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던 것, 제가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느꼈던 해방감까지요. 부엌에서 정민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이미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완전히 그쳤어요. 하늘도 맑게 개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정민 씨가 조용히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목덜미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다시 전율이 흘렀어요. 천천히 돌아서니 그의 눈빛이 어젯밤과 똑같았어요. 여전히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끌어당겼어요. 이번에는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였어요. 어젯밤의 어둠과 촛불이 아닌 환한 빛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서로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부엌 한편에서 벌어진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뜨거웠어요. 이제는 서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자유롭고 대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점심 무렵 정민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다른 여행객들과 합류할 시간이 온 거죠. 짐을 챙기면서 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차에 짐을 실으면서 정민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똑같은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대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여행객들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향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틀 밤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말이에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수 있냐고, 이번 일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제 마음도 같았거든요.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터치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감정들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폰에는 정민 씨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다고 답했어요. 멈춰있던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52세, 이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더라고요.